지난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 훈련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매일 같은 시간 가장 비싼 메뉴가 놓인 중앙 테이블을 지나쳐 구석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늘 낡은 도시락 하나를 앞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렸죠. 바로 20해 넘게 구단 식당 허드렛일을 담당해온 70대 한인 조리사 옥선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흥민이 할머니에게 건넨 하얀 봉투 하나. 놀랍게도 그 봉투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들어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LAFC 전 직원들이 하나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그 도시락과 봉투에 담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FC에서 10년째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로버츠입니다. 처음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팀에 합류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선수 식당에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다른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식당 중앙에 마련된 VIP 테이블에 앉아 최고급 메뉴를 주문하곤 했는데 손흥민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식당 가장 구석진 곳, 그것도 직원들도 잘 앉지 않는 낡은 테이블을 고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조용한 성격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그 구석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왜 하필 저 구석일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궁금증을 참지 못해 직접 다가가 물어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말을 꺼내지 못했죠.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거든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눈빛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요. 며칠 후 드디어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식당 뒤쪽 직원 출입구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였죠.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손흥민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고향에서 어머니를 만난 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맞이했죠. 옥선 할머니세요? 저는 나중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옥선 할머니는 20해 넘게 LAFC 구단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계셨죠. 특히 한국 출신 선수들에게는 늘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손흥민 사이에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작은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플라스틱 용기도 아니고 스테인리스도 아닌 정말 오래된 알루미늄 도시락이었죠. 뚜껑을 열자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하얀 쌀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런 월드스타는 처음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국인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 중 하나가 할머니의 손도시락을 받아드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손흥민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죠.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의 정적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상이 곧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위기가 LAFC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옥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천천히 말씀해 주셨죠. 손흥민 선수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손흥민의 LAFC 이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2025년 초 토트넘에서의 오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온 그에게는 단순한 팀 이동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토트넘에서 13년을 보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꾼다는 게 쉬웠겠어요?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김치를 담가 오시고 멸치볶음도 해오시고 때로는 미역국도 끓여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었죠. 왜 손흥민한테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야? 규정 위반 아닌가? 이런 수군거림들이 식당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양관리팀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죠.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선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구단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몇 차례 경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난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고향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정말 편안해 보였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왜 손흥민이 매일 그 구석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렸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곳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던 거죠. 하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구단 관리진들은 할머니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고 다른 선수들도 궁금한 눈빛으로 지켜보기 시작했거든요. 왜 손흥민만? 이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음식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문화적 차이, 규정과 인정, 개인의 감정과 조직의 논리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였던 거죠. 어느 날은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왔어요. 할머니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훈련이 길어져서. 손흥민이 한국말로 사과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게 뭐가 힘들다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무언가 불편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주방 직원들, 관리진들, 그리고 몇몇 선수들까지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말없는 두 사람의 약속은 무엇일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 둘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시는 거예요. 손흥민이 오기 전에 말이죠. 무슨 일이지? 저는 궁금해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 영양팀에서 최종 경고를 했대요. 한 번만 더 규정 위반하면 해고시키겠다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름다운 일상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손흥민은 평소 시간에 그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죠.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손흥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죠.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그 구석 자리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훈련장으로 향했지만 그만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익숙한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펴본 후 빠르게 손흥민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보자기를 풀어 작은 도시락을 꺼내는 손길도 평소보다 빨랐어요. 손흥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며칠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막의 나그네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특별했어요. 김치찌개가 작은 보온병에 담겨 있었고 멸치볶음과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 몇 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무엇보다 하얀 쌀밥 위에 참기름 몇 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어요. 손흥민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의 표정 변화를 보고서 말이에요. 그의 눈이 순간 감겼고 깊은 한숨과 함께 어깨의 긴장이 풀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그런 손흥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자식이 밥 먹는 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말로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진짜 에너지라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십 년간 구단 식당에서 일하며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선수는 처음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식당 한쪽에서 영양팀 직원들이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들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도시락을 다 비우고 나서 할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고맙다는 인사였죠. 할머니도 그런 손흥민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구단 관리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해 오셨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작은 도시락 안에 정성껏 담겨진 음식들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웠어요. 손흥민은 그날따라 더욱 맛있게 드셨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마치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은 아들 같았어요. 그런 손흥민을 보며 할머니도 흐뭇해하셨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걱정이 커져갔어요. 이런 아름다운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와서 평소보다 힘들어 보였어요. 몸짓 하나하나에서 피로가 느껴졌죠. 하지만 할머니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나서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어요. 그날 도시락에는 특별히 삼계탕이 보온병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흥민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거였죠. 손흥민은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모든 피로가 씻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케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값비싼 영양제나 보조식품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이야말로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져갔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이런 특별 대우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베테랑 미국인 선수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손흥민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냐고, 이게 공평한 거냐고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할머니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도시락을 전해주는 시간도 짧아졌고 주위를 더 많이 살피게 되셨죠. 하지만 손흥민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그 구석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렸고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도시락이 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어요.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도 정각에 보자기를 들고 나타나셨죠.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식당 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우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특히 영양팀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계신 듯 했어요. 평소보다 손놀림이 빨랐고 보자기를 풀 때도 자꾸 주위를 둘러보셨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도시락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어요. 특히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죠. 할머니만의 특별한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어요. 손흥민이 도시락 뚜껑을 열고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테이블 앞에 누군가가 서더라고요. 올려다보니 구단 영양팀의 수석 관리사인 데이비드 존슨이었어요. 존슨은 키가 큰 중년 남성으로 평소에도 규정과 원칙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그는 손흥민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구단 규정상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의 섭취는 금지되어 있다고, 특히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음식은 선수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손흥민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존슨을 올려다봤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선수들과 직원들도 모두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존슨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구단에서는 선수들의 영양 관리를 위해 전문 영양사와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검증되지 않은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물론 존슨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프로스포츠 팀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과 손흥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존슨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는 서슴없이 손을 뻗어 도시락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는 그 도시락을 들고 식당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하루 종일 정성이 담긴 그 소중한 도시락을 말이에요.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포크와 나이프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모두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평소 단단해 보이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당당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침착하고 의젓했던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일어서려다 다시 앉기를 반복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존슨이 쓰레기통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도시락 뚜껑을 열어 내용물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가 쓰레기통 바닥에 흩어졌고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볶음과 계란말이도 그 뒤를 따랐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담겨있던 소중한 마음이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하나 내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수십 년간 이 구단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할머니가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한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손흥민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말을 해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존슨은 빈 도시락 용기까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야 우리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오신 할머니가 이렇게 위축되신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존슨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식당의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존슨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빈 보자기를 천천히 접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손흥민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흔드시며 먼저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굽은 어깨,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 없어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이 평소에 당당했던 할머니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손흥민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이 아름다웠던 일상이 정말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말이에요. 존슨이 자리를 떠난 후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존슨의 행동이 옳았다고 여겼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손흥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 빈 공간만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 당당하고 의젓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섣불리 개입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해 보였어요. 마치 중요한 결심을 한 사람의 몸짓 같았죠. 그는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존슨이 할머니의 도시락을 버린 바로 그 쓰레기통 말이에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손흥민은 쓰레기통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할머니의 도시락 용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이미 버려졌지만 적어도 그 소중한 용기만이라도 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존슨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다가 손흥민의 행동을 본 것 같았어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 손흥민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어요. 존슨은 다시 한번 구단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처리가 끝난 문제라고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존슨의 손을 잡은 거예요. 강압적이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존슨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화를 내려고 다가왔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손흥민의 눈을 마주보며 뭔가 말을 하려다가도 계속 주춤거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여전히 존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에는 단순한 영양소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고,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한 정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존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손흥민의 진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할 리는 없었을 거예요. 손흥민은 존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도 규정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규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였는데 점차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손흥민이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는 쓰레기통에서 아직 버려지지 않은 몇 조각의 김치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 선수들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로 다가온 사람은 팀의 베테랑 수비수인 카를로스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작은 김치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카를로스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매운맛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예상과 다른 깊은 맛 때문이었죠. 그는 몇 번 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맛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동료의 반이었지만 실제로 맛을 보고 나서는 진짜 놀라워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라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거든요.
젊은 미드필더 제이슨은 김치의 신맛과 매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며 감탄했어요. 베테랑 골키퍼 마이크도 이런 발효 음식의 깊은 맛을 처음 경험해본다며 흥미로워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존슨에게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김치를 맛보며 보이는 순수한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존슨에게 김치 한 조각을 건넸어요. 존슨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았어요. 존슨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분명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을 텐데 그 특별한 맛에 놀란 것 같았어요.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느끼고 있는 듯 했죠. 그 순간 식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김치를 맛본 선수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라며 물을 찾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독특한 맛의 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는 김치의 아삭한 식감에 특히 감탄했어요.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런 음식을 처음 맛본다며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의 깊이가 정말 인상적이라고 말했어요. 평소 단순한 샐러드나 스테이크에 익숙했던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젊은 공격수도 흥미로워했어요. 그는 김치의 매운맛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캡사이신 성분에 대해 질문하기까지 했어요. 평소 영양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답게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죠. 가장 재미있는 반응을 보인 건 베테랑 미드필더였어요. 그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잠시 표정을 찡그렸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독일 사우어크라우트가 떠오른다며 발효. 음식 특유의 신맛과 깊이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존슨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규정 위반을 강조하며 차갑게 굴었던 그가 이제는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손흥민에게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김치에는 비타민C와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특히 겨울철 비타민 보충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또한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운동선수들에게도 좋다고 덧붙였어요. 그 설명을 들은 존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영양 전문가로서 김치의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단순히 검증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걸 깨닫고 있는 듯 했죠. 바로 그때 식당 뒤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니 옥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설거지를 하러 오셨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하셨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제 가슴이 아팠어요. 손흥민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바로 그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정말 대단한 요리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선수들이 하나둘씩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브랜드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톰은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할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멸감과 좌절감에 시달리셨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존슨도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행동이 성급했다고, 할머니의 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손흥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도 손흥민의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두 분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공격수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께서 팀 식당에서 한국 음식 코너를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죠. 다른 선수들도 그 아이디어에 동조했어요. 정말 좋겠다며 박수까지 쳤어요. 존슨도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물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생 검사와 영양 분석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감격해서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죠. 그런 할머니를 보며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카를로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김치 때문에 경기력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특히 지구력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다른 선수들도 웃으며 동조했어요. 톰은 할머니께 독일 사우어크라우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도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식당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갈등과 오해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한 거예요. 손흥민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이런 결과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테지만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렇게 좋은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있었고 곧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손흥민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지만 이제는 다른 선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테랑 수비수는 매일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젊은 공격수는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곤 했어요. 존슨도 변했어요. 그는 할머니께서 가져오시는 음식들에 대해 영양 분석을 해보겠다고 제안했어요. 구단 규정을 지키면서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손흥민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분명히 상황이 좋아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는데 왜인지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이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나타났어요. 다른 선수들은 이미 대부분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 할머니만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날 할머니가 준비해 오신 도시락은 특별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아마 한국어로 뭔가 따뜻한 말씀을 써놓으신 것 같았어요. 손흥민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할머니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몇 번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셨어요. 보통은 손흥민이 식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곤 했는데 그날은 자꾸 시계를 보시며 뭔가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손흥민이 일어서려던 순간 할머니가 그의 손목을 살짝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하얀 봉투를 꺼내셨어요. 봉투는 정말 작고 얇아 보였는데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손흥민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손흥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시며 간곡히 부탁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단순한 선물이나 용돈이 아닌 뭔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도대체 그 작은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걸까요? 손흥민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봉투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드렸다가 그런 행동을 몇 번 반복했죠. 그의 얼굴에는 고민과 갈등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에 남아있던 몇몇 선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테랑 미드필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젊은 골키퍼는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표정만 봐도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손흥민을 설득하려 하셨어요. 손흥민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어요. 그때 젊은 윙어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 두 분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심각해 보인다면서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손흥민이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쉰 후 할머니의 손에서 그 하얀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건네주신 후에도 한참 동안 손흥민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너무 조용해서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절실한 부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손흥민은 봉투를 받고 나서도 계속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하며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할머니가 자리를 떠나신 후에도 손흥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작은 봉투를 계속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궁금했어요. 그 가벼운 봉투가 왜 손흥민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베테랑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손흥민은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씩 손흥민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밝고 긍정적이었던 그가 이렇게 침울해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하얀 봉투에 대해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아마 할머니가 손흥민에게 뭔가 부탁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손흥민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훈련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평소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이틀 후 드디어 그 궁금증이 풀려머질 순간이 다가왔어요. 손흥민은 평소처럼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왔지만 표정이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그 작은 하얀 봉투 때문에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역력했거든요. 할머니도 그날따라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도시락을 준비해 오시면서도 자꾸 손흥민의 눈치를 살피셨어요. 아마 봉투 때문에 손흥민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평소와 달리 식당에는 많은 선수들이 남아 있었어요. 베테랑 수비수와 젊은 공격수, 그리고 경험 많은 미드필더까지. 모두들 손흥민과 할머니의 상황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손흥민이 도시락을 받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몇 숟가락 뜨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자꾸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손흥민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분명 좋은 의도로 드린 봉투인데 오히려 손흥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젊은 윙어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씩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이것을 받아도 되는 건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열어보라고 손짓하셨죠. 주변에 있던 선수들도 모두 그 봉투에 시선이 집중됐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예상과 전혀 달랐죠.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대학교 로고가 찍힌 공식 서류였어요. 손흥민이 그것을 펼쳐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젊은 골키퍼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무슨 서류냐고 말이에요. 손흥민은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액 장학금 증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장학금 증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베테랑 수비수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손흥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손주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손주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학생들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죠. 두 번째로 나온 것은 LAFC VIP 초대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한 경기 관람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가족분들이 특별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어요. 경험 많은 미드필더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배려는 처음 본다면서 정말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세 번째 서류였어요. 그것은 구단 명예 직원 임명서였어요. 할머니를 LAFC 명예 수석 조리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서류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수십 년간 구단 식당에서 허드렛 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명예 직책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손흥민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손맛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움이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힘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젊은 공격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선수들도 모두 박수에 동참했죠. 식당 안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감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손흥민의 손을 꽉 잡고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베테랑 윙어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냐고 말이에요. 손흥민은 할머니가 첫 번째 도시락을 가져다 주신 그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존슨도 나타났어요. 그는 이미 이 모든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구단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의 한국 음식 코너도 공식적으로 승인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오셨던 분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되신 거니까요. 젊은 미드필더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말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모두 손흥민의 마음 씀씀이에 감탄했어요. 손흥민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특히 할머니처럼 묵묵히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휩싸였어요. 단순히 스타 선수의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소식이 곧 구단 전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 외부로까지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과연 이 소식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오후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구단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선수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회자되던 이야기가 어느새 코치진과 스태프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구단 홍보팀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훈훈한 스토리가 팀 이미지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홍보팀장은 곧바로 구단 내부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렸어요. 게시판에 올라간 글의 제목은 간단했어요. 우리 팀의 진짜 스타 손흥민과 옥선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글에는 손흥민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장학금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부터 명예 직책 임명,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 자세히 담겨 있었어요.
게시글이 올라간 지 불과 1시간 만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수들부터 코치진, 의료진, 심지어 청소 담당 직원들까지도 하나둘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테랑 코치는 댓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30년간 축구계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고. 진짜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이에요. 팀 주치의도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선수의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경기력의 원천이라면서 손흥민의 행동이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구단 시설 관리팀의 반응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자신도 이민자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의 벽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손흥민의 이야기를 보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구단 내 한국계 직원들의 반응은 더욱 특별했어요. 그들은 평소 잘 드러내지 않았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댓글에서 할머니의 김치 맛이 자신의 어머니가 담그시던 맛과 똑같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선수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손흥민의 관계를 단순히 구경만 하던 선수들이 직접 할머니께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수비수는 서툰 한국어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노력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베테랑 공격수는 할머니께 자신의 나라 음식 레시피를 알려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 깊이 이해해보자는 뜻이었죠. 할머니도 흔쾌히 동의하시며 자신도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팀 내에서 가장 내성적이었던 젊은 미드필더의 변화였어요. 그는 평소 거의 말이 없어서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할머니께 직접 다가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 미드필더는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자신도 고향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게 힘든데 손흥민이 할머니를 통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코치진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수석 코치는 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는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워크가 승부를 결정한다고. 손흥민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팀 전체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히 실력 있는 선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롤모델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구단 식당 직원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다른 직원들도 반갑게 맞이하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몇몇 직원들은 할머니께 직접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게시판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건 팀 매니저의 글이었어요. 그는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진짜 스포츠 정신이란 경기장에서의 승부를 넘어서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은 이런 특별 대우가 다른 선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표현했어요. 그런 우려에 대해 베테랑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해명했어요. 이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라고. 누구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구단 관리진도 이런 분위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단순히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팀 문화 자체가 향상되고 있다는 판단이었죠. 영양팀의 존슨도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규정과 인정 사이의 균형을 더 잘 맞춰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사과글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게시판의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구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가족들까지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아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한 선수의 어머니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팀에서 우리 아들이 뛸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손흥민 선수와 할머니 덕분에 우리 팀이 더욱 따뜻해졌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동을 넘어서서 구단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게시판의 내용이 곧 구단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구단의 중요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과연 구단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훈훈한 이야기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게시판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진 지 일주일 후 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평소 공식적인 발표나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만 여는 전체 직원 회의였죠. 선수들부터 코치진, 의료진, 심지어 청소 담당자까지 구단의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구단주가 직접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평소에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날의 표정은 특별히 진지해 보였어요.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직감할 수 있었죠. 구단주는 먼저 최근 구단 내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손흥민과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팀 전체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프로스포츠에서는 승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기 쉽지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야말로 진짜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손흥민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 듯 했죠. 구단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동안 구단에서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팀 성과에만 집중해왔다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발표한 내용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구단 차원에서 하트 오브 LAFC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구단 구성원들 간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옥선 할머니였어요. 버그 구단주는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지만 선수들과 직원들의 격려에 힘입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가셨어요. 구단주가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옥선 할머니를 LAFC 명예수석 조리사로 임명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허드렛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신 거였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순간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일해오시다가 갑자기 이런 인정을 받게 되신 거니까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만 깊숙이 숙이셨어요. 구단주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한국 음식 코너를 공식 운영하도록 승인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다른 문화권 출신 직원들도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의 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동료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박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에서 비롯된 진짜 박수였어요. 할머니를 향한 존경과 손흥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모든 변화에 대한 기쁨이 박수 소리에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그 박수를 받으시며 더욱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오셨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 본 적은 처음이셨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립박수는 무려 5분 동안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국적도 나이도 직책도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박수가 끝난 후 손흥민이 무대로 나왔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단지 할머니의 정성에 감사했을 뿐이라고, 진짜 주인공은 수십 년간 묵묵히 봉사해 오신 할머니라고 말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세상에는 유명세나 명성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정성이야말로 진짜 가치라고 했어요. 구단주도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이런 문화가 LAFC의 새로운 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강한 팀을 만드는 힘이라고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의 감동을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 주변에 모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고 계셨어요. 평소 말수가 적으셨던 분이 그날만큼은 환한 미소로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며칠 후 할머니의 한국 음식 코너가 정식으로 오픈했어요. 첫날부터 많은 선수들과 직원들이 찾아와서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맛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했고 특히 매운맛에 도전하는 미국 선수들의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구석 자리에서 할머니의 도시락을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씩 할머니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앞에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조용히 모범을 보이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명성보다 정성을,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선택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것,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손흥민 선수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